여러분, 해외 자원 개발, 이게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요. 해외 자원 개발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2001년이죠.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까지 수립을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본인이 직접 아프리카나 몽골을 방문하면서 자원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세계 3대 니켈 광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개발 사업은요. 한국이 민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아주 최대 성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무현 정부 때 광고도 하고요. 홍보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거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거치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오면서요. 자원개발은 폭망했습니다. 요즘같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상태에서 자원개발이 폭망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좌쪽의 대통령이 되든지 우쪽의 대통령이 되든지 국익을 우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익보다는 정쟁을 일삼는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해외 광물자원 개발 감소 수입니다. 125개나 됩니다. 125개. 쉽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219개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19개. 이것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55개가 사라졌어요. 55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2017년 이후에 70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55개와 70개를 더하면 125개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도대체 국익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쟁이라는 게 얼마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정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강산 자체를요 헐값에 매각하는 거예요. 헐값에. 여러분 보세요. 2018년 호주에 있는 몰라벤 광산입니다. 유연탄이에요. 예, 이거 투자를 591억 원 했습니다. 매각은 677억 원이에요. 참, 예, 이익도 많이 내지도 못했죠, 제대로요. 예, 그리고 2019년에 미국의 로즈먼드 구리광산입니다. 395억에 인수를 했는데 424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요. 2021년 칠레의 산토도밍고 광산이에요. 구리광산인데요. 2623억 원을 투자했는데 1719억 원에 매각했어요. 야, 이게 뭐 말이 되나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더라도 거의 900억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매각했죠. 칠레 매각은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매각했는지, 또 제대로 매각이 됐는지, 이런 건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9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없어졌으니까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캡스톤 구리광산인데 1971억 원이 들어간 것을 1977억 원으로 매각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투자한 금액은 5,580억 원이었지만 회수한 금액은 4,79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지금 강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구리 가격, 유연탄 가격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때 매각을 안 했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놓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조차도 계속 매각을 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죠. 도대체 말입니다. 국익이라는 것은 어디 갔나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은 다 적폐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 걷어낸다고 이야기를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원 개발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통째로 자원 개발을 하잖아요. 전 세계 휘토류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중국이 보유를 했습니다. 보유를.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안 해요. 휘토류라는 것은요. 아주 희귀한 광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휴대폰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아주 핵심 광물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안 해요. 뭐 개발 자금을 대줘야지 하죠. 2010년에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액이 3,093억 원이었잖아요. 2020년에는요. 10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369억 원이에요. 369억 원. 2015년에 1,43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나더니 2018년에는 그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났고요. 저는 국익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쟁의 어떤 결과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히토류 같은 경우는요. 리튬이나 히토류는 우리한테는 진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요. 자원 개발률이 9.6%였습니다만은 2018년 현재는 0.8%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한다. 해외 자원 개발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석유나 가스도 16%에서 12%로 줄어들었고요. 유연탄도 53%에서 34%로 줄어들었고요. 니켈도 68.9%에서 47.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나서서 안 한다고 하니 이게 시장에는 그만큼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국이라는 국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회적 합의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위한 것은 우리가 좀 참자. 국익을 위한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이라면 엄청나게 감싸잖아요. 일본도 그렇거든요. 언론부터 시작을 해서요. 정치인들까지 국익이라면 정보도 잘 안 갑니다. 그 정도로 국익에 우선하는데 우리는 국익은 어디 가고 우리끼리 싸우니라고 세월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참 그 어느 때보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